마음이 아팠죠. 그렇죠, 그렇죠. 시청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되게 그냥 마음이 아팠죠. 저도 오늘 법을 다 떠나서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겠다. 네, 킹무법인 요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매번 이제 그 유달준 변호사님까지 세 분이서 찾아뵙다가 오늘은 저희 둘이 찍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유달준 변호사님이 이제 굉장히 급한 사건을 맡게 돼서 지금 저쪽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면, 최근에 이제 그 결혼지옥이라는 TV 프로그램이죠. 이번에 이제 한 회차가 문제가 됐었는데, 내용은 그래요. 그 결혼 2년차 부부가 아내가 전원관계에서 낳은 7살짜리 딸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두 사람은 양육관 차이가 심해서 굉장히 많이 다툼이 생겨서, 그래서 결국 이 프로그램에 의뢰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남편이 아이에 대해서 보인 고압적인 태도, 이런 걸로 인해서 아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도 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사실관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부랑 아이가 지내는 모습이 어떤지가 이제 TV에 나왔는데, 문제가 된 거는 이제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의붓딸과 놀아주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배 위로 올리고 그 다리로 아이를 이렇게 아이를 감싸 안은 다음에 주사놀이를 한다면서 아이 엉덩이를 이렇게 찌르고, 그리고 아이 엉덩이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문제는 방송이 끝난 후에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걸 넘어서 이건 범죄 아니냐, 아동 성추행이나 아동 학대까지 이르는 범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김 변호사님 어때요? 이거 보셨어요? 그 장면은 봤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영상이 삭제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좀 짤로 많이 잘라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거는 물론 이제 방송이니까 좀 자극적으로 좀 시청률을 위해서 편집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 거 다 감안해도 이거는 그냥 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이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이 해당 부분만 편집해서 놓고 보면 사실 이거는 심각하긴 하죠. 심각하긴 한데,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뭐 이 자리에서 이게 뭐 무조건 범죄다라고 판단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뒤 정황을 다 자르고 뭐 어떤 특정 부분만을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간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이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아빠가 계속 장난을 쳤다.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계속 번지는 게, 일단 첫 번째 논란은, 아니 이 정도면 범죄인데 MBC 측에서는 시청자들은 너는 이걸 여과 없이 그냥 내보내? 너네 도대체 제정신이야? 일단 뭐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불편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뭐 크게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만 해도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범죄까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약간 이런 걸 보면 평소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방어적인 모습이나 안 돼요, 싫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막 존댓말을 써가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이거 평소에 아빠한테 이런 일을 많이 당했는데 강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빠는 계속 그런 걸 실행했고, 그리고 본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더 저는 그것도 되게 이상하게 봤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수사 과정에서 또 아이의 진술로, 어머니의 이제 증언으로 드러난다면 이건 처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되게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풀 영상을 본 건 아닌데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이전에는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가족 그림 그릴 때 그렇죠. 같이 그렸대요, 이 의붓 아빠를. 근데 같이 살고 난 이후에는 삼촌을 가족 그릴 때 그리면서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삼촌은 뭐 이제 의붓 아버지를 가리킨 거죠. 마음에 안 들어, 나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안 그렸죠.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나 장난, 언동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다는 점은 조금 이거는 사실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일단은 그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해서 정식으로 조사하기 전에 사전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해당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뭐로 있냐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동학대 규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정서적 학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행위가 아니라도 특정 행동이 반복돼서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정서적 학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서적 학대 행위보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성적 학대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체 접촉이 있었고 또 그 신체 접촉을 한 부위가 또 여자아이한테 민감한 이제 엉덩이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더 나간다고 하면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까지 해당할 수 있지 않느냐. 요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김 변호사님? 사실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건 세 개 다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 장면 하나만 보고 지금 판단을 원래는 뭐 냉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근데 뭔가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아이가 그동안 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제가 약간 가사 전문이어서 계속 공감을 하면서 봐서 그런 걸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조사가 이제 정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2년간의 그런 심한 뭐 법적 표현으로 이제 학대 정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는 성적 학대나 강제추행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싶어요. 근데 다만 저는 정서적 학대는 지금 단계에서도 조금 방송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아이가 삼촌이 나를 괴롭혀서 이제는 가족에다 넣고 싶지 않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 그냥 아이의 정서상 동거를 하게 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그리고 이 받은 스트레스가 아빠 입장에서는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정서적 학대 행위 정도는 지금도 혐의를 좀 특정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판례나 우리 법이 학대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할 때는 당사자의 의도를 고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학대 행위인지 아닌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입장에선 장난으로 아이에 대해서 신체적 접촉을 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피해자가 느꼈을 때 이게 학대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학대행위나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요 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쟁점은 법률 문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을 좀 하면, 이제 시청자들이 오은영 박사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님 그거 그렇게까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강하게 비판을 하던가 녹화까지 거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까지도 좀 있어요. 근데 오은영 박사가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입장을 발표를 해서, 사실 실제로는 패널들이랑 내가 이거 되게 여러 차례 강하게 제지를 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진짜 얘기를 많이 했다. 다만 이게 그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5시간 넘게 촬영을 했는데 80분으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삭제가 됐다라는 이제 입장을 발표했고, 이 입장 발표가 사실이라고 하면 글쎄요, 뭐 여기서 더 이상 오은영 박사님한테 뭐 더 어떻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건 조금 과한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뭐 개개인의 판단에 대한 거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언급하기는 좀 애매한 문제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권영욱 전 의원이 최근에 2차례에 걸쳐서 오은영 박사님을 되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더 강하게 제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를 한번 했다가, 두 번째로 오은영 박사님의 입장 발표 전문이 나오니까 당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의사 아닙니까? 의사인데 이런 아동학대나 성추행 의심 관련 장면을 눈앞으로 봐놓고 이거를 신고도 안 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 당신 어떤 법 위반을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제 그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우리나라 법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의사라든가 상담기관, 유치원 이런 여러 가지 학습기관들, 이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범죄는 모르겠는데 너 아동과 관련된 학대 정황이 의심되면 신고해. 나중에 너 신고 안 한 게 발견되면 너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불이익을 물릴 거야 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 되게 특이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내용 좀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해서 10조 2항에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신고 의무자는 어떻게 되냐면,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근데 아무튼 그분들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거 과연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 제가 막 당연히 의료 행위는 아니겠지만
직무 수행의 경우에는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직무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김 변호사님이 뭐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의료행위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의료법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의료행위는 아닌데 의료는 아니죠. 의료행위가 아니면 다 직무가 아니냐?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다. 만약에 뭐 대형 종합병원에 속해 있어서 병원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 알았어. 이건 사실 의료행위는 아니거든요. 병원 행정 업무는. 근데 그럼 이건 직무니 아니냐? 이거 직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저는 신고 의무가 인정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직무를 좀 의료행위 외까지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교양 프로그램에 나와서 TV 프로그램에서 패널들과 이런 방송을 진행하는 거 이것까지를 직무로 봐야 되냐? 애매한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이건 뭐 판례도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뭐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거의 이걸 신고 의무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래도 좀 도의적인 책임 정도는 있을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게 크게 되고 있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지금 이제 입건점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입건이 될지 이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사건으로서 변호사로서 본다기보단 마음이 아팠죠. 그렇죠. 시청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되게 그냥 마음이 아팠죠. 그러니까 아이의 고통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느껴지는 것 같고. 저도 오늘 법을 다 떠나서 김 변호사님이 얘기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겠다.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빠가 뭐 아동학대 이걸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구나 이걸 이제 알고 이 방송을 통해서 알았을 테니까 그 아이한테는 정말 어떤 식으로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다시 그 해당 주제를 찾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